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시사 귀요미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년 내내 정상근무 정상근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드송 네. 들어보셨죠? 너무 좋은데요? 무거운 녀석들. 네. 힙합 가수가 만들어 주셨다는데 예. 누구십니까? 김현우 PD 새로 와가지고 열일하고 있어요. 지금. 좋죠? 네. 야, 이 엄청난 재능을 이렇게 낭비를 하셨네. 이게 PD 한 사람이 오니까 프로그램이 확 달라지네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정말 달라지네. 네. PD 한 사람이 와서 프로그램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네. 있던 사람이 나가서 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나갔나요? 제발 좀 나갔으면. 그건 아니고 0740께서 무거운 녀석들이라고요? 유튜브로 보니까 무겁게 생기긴 했네요. 네. 유튜브 보십시오. 왜 무거운 녀석들인지. 이게 지금 노고성이 나왔다는 건 제작비가 더 투입된다는 건데 마음이 상당히 또 무거워지는데요. 네.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의자를 일주일마다 하나씩 좀 갈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오늘 무게 있는 수 어떤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월요일이죠. 검찰 개혁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어제입니다. 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 직접 개혁 방안 마련하라고 이제 지시했잖아요. 정상근 기자. 네, 뭐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라면서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라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면서 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검찰도 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행정기관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 현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크게 개선이 됐지만 수사 관행 등은 개선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내놨고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고했던 이 검찰의 형사부 그리고 공판부 강화 그리고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에도 힘을 실어줬지만 다만 이 방안을 시행하는 것은 이 조국 장관 수사가 종료된 시점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님. 근데 네. 대통령이 지시라는 표현을 두고 좀 해석이 뭐 분분한 것 같아요. 분분하다. 그건 이제 정치권의 해석이거든요. 예.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여론을 양분하는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통령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약 36분간 설명을 듣고 검찰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지 2달여가 지났기 때문에 좀 개혁 방안을 내놓아라. 사실 지금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게 검찰개혁 방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지시를 한 것인데 이것이 시점상 워낙 민감하고 또 예민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야당은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이 검찰 중립이 중요한데 우리 대통령이 개입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지시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 지시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뭘 쓸까? 자, 설명, 전달, 부탁, 암시, 또 뭐가 있습니까? 부탁. 부탁? 부탁해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그럼 지시를 하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는 수석에게 지시했다? 글쎄요. 당연한 이게 검찰총장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좀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과잉 해석일 거예요. 정말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면 그때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문제 삼아도 늦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안인데도 또 하나 또 붙인 것은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조국 장관 수사를 다 하고 나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죠. 예. 이게 만약에 개개 수사에 대한 그 일일이 간섭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을 발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졌다면 그것은 이제 부당 개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것은 좀 행정적인 지도의 지시에 네. 가깝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지시라는 것에 좀 너무 무게를 두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네. 좀 지나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다면 그 어떤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시가 금기어가 될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까 정상근 무거운 기자가 이야기를 했듯이 부탁해요.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좀 너무 민감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왜 안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상근 기자.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다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부 검사들이요. 뭐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일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시가 있으니까 뭐 내부 논의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개혁안을 마련할지 검토할 것이다.
뭐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다. 뭐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고 예. 또 다른 언론을 보면은 굉장히 좀 불쾌하다. 네, 뭐 검찰에 좀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냐, 개입 아니냐, 이거 예.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검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무소불위의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검찰 이것을 차제 개혁하겠다는 것이 촛불 혁명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소명인 거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보도 보니까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조국 장관이 이제 청문회 끝나고 임명이 되면 사표 내겠다 뭐 이런 말을 했었다면서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도 좀 더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한 신문의 보도에서는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난 뒤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 검찰총장인 자신은 사표를 내겠다라고 사실 이 이야기가 인사청문회 저음에서 정치권에서도 흘러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조국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석이 장관이 되는 건 안 된다라는 의사표명을 했다고 재차 물어봤던 기자에게 글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과연 이 검찰총장이 누구를 임명하면 사표를 내겠다. 사실 임명하고 안 하고는 인사권자가 그러면. 결정할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이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나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검찰과 조국 장관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것도 조금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3명인데 제가 회사 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배종찬 소장을 영업부장을 시켜놨어. 근데 정상근 기자를 내가 좀 딴 자리 시키려고 그랬더니 네. 영업부장 된 저 배종찬 소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에? 저 정상근 씨 딴 부장 시키면 내가 안 하겠다고 회사 그만두겠다고. 그럼 제가 영업부장으로 가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상황은 조금 다른 것이 이 잔디의 경우에는 뚱커벨의 경우에는 1구 라인이기 때문에 네.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네. 알겠습니다. 지나친 녀석들이었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아이템 했고요. 그 공지사항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게 있는 뉴스 골라서 전해드리는 이 코너인데 무거운 녀석들 오늘부터는요 다 듣고 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퀴즈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거운 녀석들 코너 물론 상품 드릴게요. 한 청취자께서는 우리 정상근 기자 보고 이렇게 네. 했어. 정동진 기자님 가수 노유민 씨하고 닮았어요. 귀여워요. 정동진 기자가 아니고 정상근 기자고요. 정상근. 네. 가수 노유민 씨 댄스 그룹 NRG 멤버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말이 나온 김에 댄스를 좀 보여주시죠. 그래도 묵직한 댄스를. 댄스를. 해야지. 네. 노래를 부르는 파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유민 씨가. 그래요? 네. 전 유민이에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노유민 가수가 상당히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요 지금. 네, 맞아요. 네네. 네. 근데 두 분은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코너 이름 또 바꿔야 돼. 가벼운 녀석들로. 절대 하면 안 돼. 우리는 다이어트하면 다 해야 되죠. 네. 네,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로고송까지 만들어 주시면 아 참. 자,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어떤 겁니다? 정상근 기자? 네, 자유한국당 의원 줄 소환 이번에는 네. 가능할까? 아. 네, 이런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제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한테 이제 소환 통보를 했다면서요? 네, 이게 지난 4월에 국회에서 있었던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이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날치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 상정을 6탄 방어를 한 바 있는데요. 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 자유한국당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맞고소를 했었습니다. 이게 총 현역 의원만 110명이 이르는데 예.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뭐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을 했는데 반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검찰에 넘어갔고 이 검찰이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을 소환을 했습니다. 이 20명은 이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 그리고 의원가 사무실 점거 당시 물리력을 사용했던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대상에 올라 있는데 네. 이 황교안 당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환 대상에서 배제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 황교안 대표가 그래요?
네. 2시에 출석했다면서요? 검찰에 나갔습니다. 예. 네. 이 황교안 대표는 뭐 취재진과 만나서 뭐 이번 뭐 패스트트랙 관련돼서는 이게 책임이 이제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서 뭐 민주당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들에 있다라면서 다른 의원들을 소환하지 말고 본인이 책임자니까 이 본인을 조사를 해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지청 남부지청이잖아요, 그죠? 서울 남부지청. 네, 남부지청. 예. 네, 맞습니다. 가가지고 한 말이 있던데요, 배 소장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정작 소환 대상이 되는 의원들은 안 나왔어요. 예. 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소환을 명령을 내리진 않았잖아요. 자진 출석을 한 겁니다. 자진 출석. 그러니까 자진 출석을 한 이유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심상정 이 정의당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내려야 된다. 어제였죠, 그게. 예, 네네.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지금 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지가 지금 조국 대전 국면에서 상당히 훼손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래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랬는데 삭발까지 한 황교안 대표가 나섰습니다. 자진 출석했는데 이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패스트트랙의 불법 폭정에 맞서서 강력한 투쟁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출석해서 조사에 응한다기보다는 뭔가 본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나의 책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단 탄압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내놓았는데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나오지 나 말라고 혼자 했죠. 대표로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거다. 이게 불출석하는 것이 소환에 그런데 응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아요. 국민들로서는 또 정치권에서는 형평성을 따지면 또 합법적인 검찰의 소환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불법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황교안 대표가 그냥 대표가 아닙니다. 전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말 그대로 요즘 이야기 나오는 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것이 불법이 아니다. 본인이 단정 짓고 들어가 버리면 이것 자체가 상당한 여론의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저는 오전 한쪽에 그런 게 떴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의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한다 이런 기사가 예고 기사로 떴길래 네네.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소환 명령 받은 의원들이 이제 차례대로 출석을 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닌가 봐요. 네, 그렇죠. 뭐 황교안 대표는 이제 본인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조사를 하지 말라라고 네.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어서 이게 사실 그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한번 수사에 착수하면은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반의사 불벌죄 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이 검찰에서는 아마 조사를 계속 시도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직자들 있잖아요. 네. 네. 그 보좌관들 되게 불안해한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네. 이 지난 4월에 이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이 있을 때도 이 당직자들이 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이 보좌관들이나. 왜냐면은 뭐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체포영장이나 이런 게 발부가 되면은 좀 이제 본인 좀 인생이 좀 돌이킬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또 도래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보좌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마다 또 이 계약이 이제 끝나냐 아니면 더 연장이 되냐 뭐 이게 또 달려 있고 또 이 보좌관들이나 이 당직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정부 기관에 가서 이제 공무원을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범법으로 처리가 돼서 이런 빨간 줄이 가면은 그렇게 되는데도 좀 상당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좀 내부 이제 뭐 자유한국당 뭐 보좌관들이나 당직자들 뭐 단톡방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예. 그래서 한번 얼마 전에 이제 이 당직자분들을 다 모아서 이 자유한국당에서 뭐 이렇게 크게 뭐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딱히 그냥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만 있고 뭐 별도로 뭐 대응 방안은 없는 상태여가지고 또 아직까지 좀 불안해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문제인 것은 심리적으로 이 보좌진 등을 비롯해서 당직자들을 위안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방어해 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의 불법 사유는 개인에게 또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하게 행동한 것은 아닌가. 그때 패스트트랙 국면이 전개된 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전체 이번에 고발된 국회의원이 이제 110명이고 그중에 네네. 제일 많은 인원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60명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자유한국당 60명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정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 고발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그냥 자동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성질 아닙니까? 네, 국회 반의사 선진화법이. 불벌죄가 아니죠.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엄중하더라고요. 처벌 내용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무조건 이 처벌을 받게 되면은 선거에 출마를 못 해요. 네. 선거에 내년 총선에 당선이 되더라도 이게 당선 취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형이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때는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의 판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배종찬 소장님. 아, 왜 이래. 유명인 자녀 또 마약 관련입니다. 네, 홍정욱 전 의원 딸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마약을 그 공항 들어오다가 단속이 됐어요. 네, 그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 씨가 지난 27일 그 오후 5시 40분쯤에 그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입국을 하면서 이 세 가지 마약류를 몰래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예. 일반 대마보다 강한 효과를 낸다는 이 신종 마약이죠. 액상 대마 카트리지 그리고 이 강한 환각 효과를 내는 그 LSD라는 마약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슈퍼맨 각성제라고 불리는 그 에더럴이라는 마약도 있습니다. 예. 홍모 씨는 그 여행용 가방 그리고 옷주머니 등에 이를 숨겨오다가 이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이 됐는데요. 검찰은 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만 이 법원이 어제 오후에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은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근데 영장이 이제 어제 보니까 인천지법에서 밤에 기각이 됐더라고요. 네. 배종찬 수사님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들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얼마 전에도 이 재벌 대표죠. 재벌 대표가 이 경찰에서 이 구속을 안 하니까 체포를 안 하니까 본인이 직접 나왔어요. 그래서 체포해달라. CJ 계열 거기였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유명인들은 왜 괜찮은 건가?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다른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기각되고 나서 어디론가 사라질지 또는 이미 이 또 상당한 증거물은 확보가 됐지만 또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증거를 인멸할지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네. 워낙 나이가 어립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인데 19살로 나오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소년법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사람이 또 재범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제 했는데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누리꾼들은 유명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또 기각된 것 아니냐 네.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마약을 한 경우 초범일 경우에는 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마약을 운반하는 경우, 네. 이제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제 CJ 그 장남 이후에 또 이번에도 좀 불구속이 돼서 뭐 소랑설레가 좀 많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만 짧게만 더 분석해 드리면 이게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거든요. 홍정욱 전 의원은 최근 들어서 이 보수 정당 내에서의 잠재력이 있는 차기 대권 후보, 네. 또 정치인 이렇게 부각되던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딸과 관련된 이런 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좀 불투명해진 셈입니다. 홍정욱 전 의원이 어떤 정치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홍 전 의원의 딸이 어제 공항 들어올 때 그게 자기가 소지한 거예요? 운반 뭐 그런 혐의가 있어요? 네, 본인이 소지를 해서 예. 네, 지금 뭐 걸렸던 게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이제 법률 위반인데 네. 아마 운반하는 그게 이제 오. 걸려서 네,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혐의가 더 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무거운 녀석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하는데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퀴즈를 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으로 인한 충돌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안 시급성에 따라서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카톡 TBS 앱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거운 녀석들 오늘 네. 두 번째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네.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 두 분 감사하고요. 끝날 때 앞으로 네. 어제 하다가 좀 틀렸어요. 그래서 김경래 PD가 네. 그거 좀 제대로 좀 맞추라고 박자 좀 상당히 보니까 삐져 있더라고요. 삐져 있어요. 얘기도 네.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무거운 하면 네. 두 분은 녀석 저는 혼자 하니까 잘할 수 있는데 녀석들 할 때 박자를 잘 맞춰주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최선을 사람이 다하겠습니다. 입술이 무거운데 오늘은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 김경래 PD 얼굴을 활짝 피게 좀 해주자고요. 네. 제가 할 테니까 자 무거운 하면 녀석들 하는 거예요. 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